한준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는 아침에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기업으로 성장한 한택의 창립자라는 이름보다 8살 딸 한민서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크게 느끼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보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은 매일 조금씩 깊어졌다. 회사의 임원들은 그를 뛰어난 경영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민서는 중증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준호는 딸과의 의사소통이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는 사실에 매번 숨이 막히는 듯한 부담을 느끼곤 했다. 이날의 비행은 오래전부터 미뤄졌던 중요한 일정이었다. 부산에 있는 연구시설을 방문해야 했고 일정상 민서를 맡길 사람이 없어 결국 함께 이동하기로 했다. 그는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듯 마음속으로 비행 내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 절차를 거치며 그는 스스로에게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직원에게 확인을 거치고 비행기 안으로 향했다. 대한항공 객실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만큼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준호는 이미 민서가 항공기 안에 여러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감각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가능성은 언제나 그를 쫓아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았다. 좌석에 착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미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상황이 전개되는 속도는 그들이 준비한 매뉴얼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민서는 주변의 여러 입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감각의 폭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났다. 준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른 승객들은 점점 불편함을 표하기 시작했다. 일부 승객은 작은 불만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고 어떤 승객은 설명을 요구하는 표정을 지었다. 승객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서서히 불안감과 짜증으로 뒤섞였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준호와 민서에게 향했다. 누군가는 항공기 이동이 지연될까 걱정했고 누군가는 조용한 비행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을 품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준호는 그런 마음이 기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대한항공 객실팀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매뉴얼대로 승객 안전을 우선의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자폐 아동의 감각 과부하 상황을 다루는 경험은 많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서로 짧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담당 팀장은 차분하게 절차를 검토했지만 이미 객실 전체의 분위기는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갈수록 자신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감각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른 것은 민서가 감당해야 하는 혼란이었다. 외부 자극이 민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상적인 환경도 종종 그녀에게 버거울 때가 있었고 하물며 여러 입력이 겹쳐지는 비행기는 더욱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는 딸이 감당하기 힘든 자극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꼈다. 필요해서 선택한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객실팀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려 했고 주변 승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안내를 반복했다. 하지만 민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준호는 무언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준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앞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딸의 상태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 스스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닫는 듯했고
그 깨달음은 다시금 무력감을 증폭시켰다. 승객 몇 명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건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떤 사람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걱정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반응이 조용한 압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다른 승객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느꼈고, 그 생각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한편 객실팀은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했고, 민서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런 내부적 판단 과정 역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준호는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딸에 대한 걱정, 다른 승객들에 대한 미안함,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 그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딸과 대화가 거의 이어지지 않던 지난 몇 달을 떠올렸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해왔는지 회의감이 밀려들었다. 비행이 본격적으로 이륙하기 전이었지만 기내는 이미 여러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고 승객들 사이의 반응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었다. 준호는 이 비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여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딸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의 시작이 이미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만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만이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비행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준호와 민서에게는 이미 긴 여행의 한복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승민은 전주시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13살이었다. 그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 성숙해져야 했고 그 이유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집안 상황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상주할 가족이 필요했음에도 승민은 미성년자였고 혼자 병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고모에게 승민을 맡기기로 결정되었고 그 과정은 승민에게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변화였다. 승민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전북에서 버스로 이동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왔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으려 했다.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어딘가에 숨기려 했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고모가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한동안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마음 한쪽에 무겁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민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나름의 준비를 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를 직접 체감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 나이에 깨달아야 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촌형을 돌본 경험은 승민에게 남다른 시각을 심어주었다. 그는 감각 과부하나 갑작스러운 혼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사촌을 돕는 역할을 넘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날 비행기에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던 순간에도 승민은 뒤쪽에서 흐르는 다양한 감정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승객들이 서로 짧게 대화하는 목소리, 안내 방송을 듣는 반응, 들뜬 기분으로 비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결 같은 작은 흔들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그는 첫 비행이라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일었지만 다른 승객들처럼 즐거운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었다.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이륙 준비가 끝나갈 즈음, 승민은 앞쪽에서 들려오는 불안정한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조용한 항의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어지는 작은 혼란의 기미를 듣고 그는 익숙한 감각을 떠올렸다. 주변의 승객들은 단순히 불편하고 소란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승민은 그 소리의 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촌형이 감각적으로 과부하에 빠졌을 때 종종 나타나던 징후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좌석에서 멀리 떨어진 비즈니스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승민은 단숨에 그것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감각 과부하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사촌형이 마주하던 어려움과 비슷한 흐름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렸다. 잠시 후 승무원들은 좌석 조정을 위해 몇몇 승객에게 이동을 요청했고 승민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새 좌석으로 향했다. 이동 과정에서 승민은 비즈니스석과 가까운 좌석으로 옮겨졌고 그제서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앞쪽 좌석에서 한 남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남성은 명백히 아버지였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난처함이 묻어 있었다. 승민은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걱정과 당혹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승무원 역시 여러 방향에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감각 자극이 심한 아이가 겪는 과부하를 관리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승민은 그 아이가 단순한 불편이나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감각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이해했다. 그 아이인 민서는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승민은 그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사촌형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조차 통제할 수 없는 자극으로 다가오곤 했다. 승민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혼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다. 그는 좌석에 앉자마자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이를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대화가 어려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시도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승무원들은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하려 했지만 감각 과부하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선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승객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늘어났고 아이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이가 고의로 소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부모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듯 했다. 승민은 그런 반응이 결국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감각 과부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와 배려라는 사실을 승민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혼자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승민은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맡은 새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의 흐름을 살피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지하게 관찰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질 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함께 지키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버지가 어떤 감정을 견디고 있는지 무척 선명하게 공감했다. 승민은 이 상황을 피하거나 모르는 척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의 감각 과부하가 빠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오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방향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방향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부산에 가는 이유가 원치 않는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승민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와 아버지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자각은 승민에게 의외로 강한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 용기가 이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선택한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한순간의 혼란이 점점 커지며 기내 전체가 불안한 기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주변의 속삭임과 짜증 섞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일부 승객들은 이미 승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아이가 감각 과부하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소란처럼 보였고 어른이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로 여겨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서는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들었고 아버지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고립감에 맞서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절차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민서의 상태는 그들이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대한항공 객실팀은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미 여러 승객이 강하게 항의했고 비즈니스석 근처에 앉아있던 한 VIP 승객은 자신이 불필요한 소란에 노출됐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에는 불만을 넘어 분노가 묻어 있었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승객들도 나타나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 상황에서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착석용 안전 보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설명했지만 그 말이 준호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민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오해가 얼마나 날카롭고 잔인한지 이미 여러 번 경험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장비로 아이를 고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준호에게 참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니었고 준호에게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를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하는 듯한 상처였다. 그럼에도 객실팀은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선택지를 제시해야 했다. 일부는 아이와 보호자를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승무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의는 더 거세졌고 누군가는 시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준호는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하며 아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민서는 이미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할 만큼 깊은 감각 혼란 속에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승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상황이 흐르고 악화되는 과정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았지만 승민에게는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했다. 그는 사촌형이 감각 과부하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을 보았고 지금 민서의 상태는 그와 같았다.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완전히 잠식된 순간 어떤 말이나 훈육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승민은 알고 있었다. 승민은 마음속에서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더 나쁜 방향으로 빠르게 흐를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받는 어려움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한 감각적 공포였기에 누군가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다가가야 했다.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승민은 깨달았다. 승민은 깊게 숨을 들이켜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유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승무원들은 승민을 제지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그의 표정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웠기에 당황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일부 승객들은 승민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준호는 갑자기 다가오는 아이를 보고 놀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민서의 상태를 판단하고 불만을 제기하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접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승민의 얼굴에는 평가나 비난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승민은 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섰다. 그 짧은 순간 승민은 아이의 호흡과 움직임, 반응 패턴을 관찰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명확한 인식과 차분함이 있었다. 그는 감각 과부하 상태에 빠진 아이에게 직접적인 언어 자극을 주지 않고 불필요한 움직임도 피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용하게 기다렸다. 승객들은 아직 승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도대체 왜 이 어린아이가 나서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승민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민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압박이 아니라 이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깨달았다. 승민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민서가 자신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호만 보냈다. 직접적인 접촉이나 과도한 자극은 삼가며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단순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다. 민서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승민은 아이가 단 하나의 자극이라도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랐다. 기내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승민과 민서, 그리고 준호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승민은 시선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아이만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승민이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자 반응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아직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켜보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승민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고 그것이 민서를 향한 접근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과장된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감각 과부하의 흐름을 따라 아이가 다시 스스로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조심스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큰 전환점의 시작이었다. 승민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오래된 물건 하나가 거기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물건을 꺼내 들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비좁은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해 주변의 소리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민서에게는 말보다 더 단순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오래전 생일날 사촌이 건네주었던 작은 기차 모형이었다. 색이 바래고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지만 승민에게는 수많은 시간 동안 위로가 되어준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그는 버스 안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지 않던 밤마다 이 작은 기차를 굴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불안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 같은 존재였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 기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승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가 고통 속에 잠겨 있고 주변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조심스럽게 민서 앞쪽 테이블 위에 기차를 내려놓았다. 기내 안의 공기 흐름까지 달라지는 듯한 조용함이 그 순간 흐르기 시작했다. 기차는 아주 작았고 모양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승민은 그것을 억지로 밀거나 흔들지 않았다.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그는 정말 작은 힘으로 기차를 앞으로 굴렸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고 기차는 느릿하게 움직이다가 멈추는 듯한 리듬을 반복했다. 과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이가 바라보기에 안정적인 속도였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항의도 하지 못하고 비난도 멈추고 그저 낯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저 기차 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가 저 움직임을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숨을 골라 상황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처음에 그 작은 기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이와 연결되지 못한 현실 앞에서 늘 좌절감을 느껴왔다. 그래서 승민이 장난감을 꺼냈을 때 그 장면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준호는 곧 그 생각을 멈추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민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그러던 중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민서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승민이 굴린 작은 기차의 움직임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자 그 시선이 기차의 움직임에 조금씩 머물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자극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한 가지 고정된 흐름이 아이의 인지 속에서 새로운 기준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말로 전달하는 지시는 아이에게 과부하였지만 이 조용한 움직임은 오히려 아이의 혼란을 조금씩 흡수하며 흩어지게 만들었다. 숨소리가 조금씩 정리되고 아이의 동요하던 집중이 서서히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점은 다른 어떤 자극보다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다. 기내 곳곳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왔지만 모두 숨죽이며 그 변화를 지켜보기만 했다. 준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대로 굳어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못했던 세계에 한 소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아이와의 연결점을 만든 것이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얽히기 시작했다. 억울함,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동안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민서가 갇혀있는 세계의 문을 살짝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커다란 위안이 찾아왔다. 민서는 기차의 단순한 움직임에 자신의 주의를 결집시키면서 스스로 작은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주변 자극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오던 상황에서 단 하나의 예측 가능한 신호가 생기자 아이의 혼란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승민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고 기차를 굴리는 간격을 조금 더 느리게 조절해 아이가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었다. 기내 전체의 긴장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 아주 옅은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다. 승객들은 더 이상 소란을 문제라고만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기적 같은 장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차 하나와 아이 하나가 만들어낸 이 순간은 기내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진정 장면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민서의 세계가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은 기차와 민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차분하게 리듬을 조절하는 승민에게 머물렀다. 세상 어디에도 연결되지 못했던 아이가 지금 단 하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신의 중심을 되찾고 있었고 그 중심을 세워준 사람은 준호가 아닌 낯선 아이였다. 그 사실은 준호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자신이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어도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에서는 늘 무력했다는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런데 지금 한 소년이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 하나로 아이의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민서는 그 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손을 뻗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기내는 마치 모두가 호흡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잠겼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내어 감탄하지 않았다. 그저 한 아이의 혼란이 가라앉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경험과 이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준호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던 민서가 이제는 눈앞의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며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더디고 조심스러웠으며 누가 보아도 즉각적인 반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가라앉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준호에게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민서는 여전히 불안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혼란 속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듯한 미세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승민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기차를 굴리던 손을 천천히 멈추고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신중히 선택했다. 주변의 소리와 시선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두 아이 사이에는 기내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조용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시 후 민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손을 들어 올려 기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지나자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승민에게 향했고 그 짧은 시선 교차는 준호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장면으로 다가왔다. 아이가 누군가를 직접 바라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운 변화였다. 승민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만큼만 존재를 드러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책상 윗면을 두드렸다. 일정한 리듬으로 과하지 않은 속도로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단순한 박자였다. 그 박자는 사촌형을 돌보던 시절부터 익숙하게 사용해온 방식이었고 불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어온 리듬이었다. 민서는 예상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했다. 작은 손을 내밀어 책상 표면을 따라 승민의 박자를 맞추듯 비슷한 속도로 리듬을 만들어갔다. 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아이가 접촉이나 리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모습은 믿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였다. 승민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눈길을 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나 자랑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감각이 너무 많을 때는 단순한 패턴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돼요. 준호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단서를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는 듯한 감정에 빠졌다. 전문가의 조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승민의 짧은 한마디에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아이 혼자 견뎌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비행기는 바람의 영향으로 아주 가볍게 흔들렸다. 승객들은 긴장했지만 금세 안정되었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이런 흔들림은 민서에게 또 다른 감각적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이는 흔들림보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패턴에 집중하고 있었다. 기내의 공기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승민은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냈다. 그는 민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기차가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바람이 조금 불어도 기차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속도로 가는 거예요. 민서는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승민의 말투는 안정적이었고 문장 사이의 여백이 아이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야기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말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패턴과 감정의 온도였다. 아이는 다시 한번 승민이 만든 박자에 손끝을 맞추기 시작했고 비행기 흔들림에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민서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만 생각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해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왔다. 그런데 지금 그 벽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자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두 아이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연결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나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성숙해진 시선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읽어내는 소년이었다. 두 세계는 전혀 닿지 않는 듯했지만 지금 눈앞에서는 그 세계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승민은 준호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한 가지라도 익숙한 게 보이면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해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힘들고요. 지금은 기차랑 박자처럼 단순한 게 좋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준호는 그동안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여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민서의 불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잦아들었다. 아이는 승민이 만든 이야기와 리듬에 맞춰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고 승민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았다. 두 아이는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연결된 듯했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준호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의 손끝에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준호는 자신이 몰랐던 문 하나가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 문은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고 자신은 그 문 앞에서 수년 동안 헤매기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조금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낯선 소년의 조용한 이해였다. 항공기가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가 들려오자 기내 곳곳에서 긴장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두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혼란과 반전의 순간이 남긴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민서는 비행기가 지면에 닿는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승민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이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에도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가 부드럽게 다가가 아이에게 이동하자고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승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는 불안과 안도, 그리고 떠나기 싫다는 명확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로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단 몇 분 동안 승민이 만들어낸 이 연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승무원들은 천천히 두 아이에게 다가와서 항공기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들은 방금 전의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었기에 단순한 절차 안내조차 조심스러운 태도로 전달했다. 승민은 짧은 숨을 들이켰다. 자신 때문에 비행기가 더 지연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서가 다시 불안해질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내려가도 괜찮아. 나도 같이 갈게. 그 말 한마디가 민서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민서는 조금씩 일어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아이는 승민의 손을 아주 천천히 잡았고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통로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길을 터주며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 승객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상황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착 게이트로 나서자 넓은 공간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온기가 느껴졌다. 승객 중 몇 명은 일행을 만나 기쁨을 나누는 한편 또 다른 이들은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한 장면을 곱씹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감정의 파도는 입구 근처에서 두 아이를 기다리던 한 사람에게서 터져나왔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승민의 이모는 조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의 상태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고 승민이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자신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이끌고 있는 승민을 보자 한순간에 감정이 무너져 눈물이 흘렀다. 이모는 조카를 품에 안았고 승민은 조용히 말을 아꼈다. 민서는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바라보며 승민의 옆에서 천천히 서 있었다. 이모는 민서를 보자 마음이 또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이가 조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모는 민서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민서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반응했다. 그때부터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승민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다며 마음 깊이 전해진다고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칭찬들은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승민 앞에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부산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어요. 그 제안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승민은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만 해도 감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전했고 변호사는 진심 어린 태도로 대답을 이어갔다. 잠시 후 근처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이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병원 일과 어머니 간병을 병행하시려면 일정이 유연한 직장이 필요하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모의 눈물을 또 한 번 터뜨렸다. 그녀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상황을 홀로 견뎌왔지만 이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승객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한 감동 속에 빠져들었다. 공항이라는 늘 분주하고 무심한 공간 안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들이 이어졌다. 한편 민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생긴 어른들의 소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승민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며 그 손이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 확인만으로도 준호의 마음은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쯤 누군가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승민이 민서를 진정시키던 순간부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모와의 재회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이미 몇천 건이 조회수를 넘어섰고 댓글에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까라는 글들이 달렸다. 그날 김해국제공항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또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고 몇몇 사람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조용한 이해를 가진 소년 이승민이 있었다. 부산과 경상남도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는 안내 방송이 공항 전체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이어서 항공사 직원들이 연결편 항공기에 전면 결항을 알리기 시작했고 대기석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불만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민서에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일정 변경, 알 수 없는 대기 시간,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까지 겹치며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준호는 민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것을 눈치챘다. 아이의 불안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수 있다는 직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넸지만 민서는 이미 혼란의 초입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작은 신호들이 연달아 나타나며 불안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 비행기 안에서 겨우 안정시킨 아이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공항에서 헤어질 때 승민이 건넸던 말이었다.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준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은 예상보다 빨리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어른보다 더 침착했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듯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민서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보이세요? 준호는 주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몸을 낮추고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승민은 짧은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지금은 새로운 자극이 너무 많아서 더 불안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천천히, 그리고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요. 준호는 계속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승민이 알려준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 나갔다.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이가 스스로 그 리듬을 느끼도록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중심을 되찾는다는 설명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는 그의 손끝에 집중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결항 소식에 항의하는 사람들, 지연된 일정 때문에 당황하는 승객들, 방송이 반복될 때마다 커지는 소란 등 다양한 자극이 한꺼번에 공간을 채웠다. 아이가 다시 혼란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민서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승민이 알려준 패턴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준호는 그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때 대기 구역 반대편에서 갑작스럽게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떼쓰는 울음처럼 보였지만 곧 리듬 없는 고조된 소리와 반복되는 음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감각 과부하에 빠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울음 패턴과 매우 비슷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며 아이를 멀찍이 피했고 아이의 보호자는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찔했지만 예상과 달리 혼란으로 빠지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민서가 다시 불안해질까봐 걱정되어 팔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천천히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 움직임은 무언가를 피하는 동작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움직임이었다. 준호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이가 불안해질 때마다 숨어버리던 모습만 봐왔기에 누군가를 향해 스스로 다가가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고 아주 조용하게 그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민서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몇 초 후 민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했다. 아이 앞에 서서 승민이 했던 바로 그 박자를 그대로 따라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가 과도하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속도였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리듬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진심이 담긴 형태였다.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는 처음에는 민서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정한 박자가 반복되자 미세하게 울음이 줄어들었다. 소리의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불규칙하던 흐름이 조금씩 멈춰갔다. 보호자는 그 변화를 믿기 어렵다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큰 혼란 속에 있었다. 그러나 민서의 리듬이 몇 번 반복되자 아주 천천히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두 아이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 공간 전체가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아이의 중심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다. 승민의 방식 그대로, 자신이 배웠던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서로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던 두 아이가 지금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을 잇는 연결고리는 바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해였다. 공항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행동은 관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잊히지 않을 감정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건네는 작은 연대, 작은 배려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처럼 보였다. 그날 부산의 태풍보다 더 강한 울림은 바로 이 작은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전역에 퍼진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넘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두 아이가 만든 작은 기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KBS, SBS, MBC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민서와 승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리듬을 맞추던 장면을 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했고 누군가는 직장 동료에게 공유했고 또 누군가는 이 장면이 자기 삶에 던지는 의미를 곱씹으며 한동안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다.
준호 역시 방송을 보았다.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뉴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낸 진심의 순간이 세상에 닿는 화면을 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그는 늘 결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는 태도로 회사를 키웠고 자신의 삶을 쪼개어 책임과 업무를 관리하듯 살아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아이의 세계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밝게 웃는 민서를 보며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자신이 가장 놓치고 있던 것은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이해였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 하나가 민서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깨달음은 준호에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며칠 뒤 준호는 한택 이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업무를 지휘하며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수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물론 회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민서의 삶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제가 진짜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의 재정이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준호는 그날 이후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짧은 대화, 치료센터로 함께 향하는 차 안의 조용한 공기, 책상 위 작은 장난감에 집중하는 아이의 시선 등 그동안 놓쳐왔던 순간들이 모여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변화 과정에서 국립아동발달센터와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준호는 아이의 치료뿐 아니라 승민의 어머니의 치료 역시 돕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승민 어머니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었고 동시에 경제적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의 이모와 준호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흐르고 민서와 승민은 그 옆에서 기차 모형을 놓고 서로 리듬을 맞추고 있었다. 두 아이에게 큰 의미였던 그 작은 기차는 어느새 두 가족을 잇는 따뜻한 상징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 작은 기차를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민서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승민처럼 이해하려는 시선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다. 그 둘이 만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기적을 더 많은 가정에 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승민 호프 펀드였다. 이 재단의 목적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둔 가족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무엇보다 승민 같은 아이들이 가진 깊은 감수성과 이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었다. 재단 설립 소식은 곧바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이야기했고 전문가들은 한 아이의 용기가 만든 변화에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서울의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했다. 민서와 승민은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기차 놀이를 시작했고 서로가 왜 중요한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준호의 삶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성장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는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아이의 옆에 서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성과를 내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았고 아이가 새로운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그 어떤 성취보다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자주 생각했다. 그날 비행기에서 승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늘 같은 답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에 닿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두 세계를 연결했고 그 연결은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서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작은 기차 모형을 조심스럽게 간직했고 가끔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잠들었다. 기차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감사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꿨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단한 결심이나 거대한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이해하려는 시선, 손끝으로 전하는 작은 리듬, 낯선 이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마음, 그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며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따뜻하게 바꿔나간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신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깊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는 절박한 시간을 버티고 있을 수 있고 그때 건네는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배려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 있는 진실한 감동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모일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